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올 자격도, 계엄 해제 표결 권한도 없는 자가 누가 들으면 혼자 내란을 막은 것 같은, 그러나 계엄 해제 이틀 후엔 내란 정권에서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던 한동훈은 추미애 법사위, 대법, 이 대통령 사건 종이 기록 안 봤으면 무효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억지 참 지저분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화장실 가서 휴지 말고 비데 사용하면 무효, 무죄인가요? 자, 이에 대해 전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검사 출신 맞습니까? 무식한 궤변에 기가 막힙니다. 대법원이 단순한 전자기록을 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합법성이 허용되지 않는 불법 전자기록 증거를 근거로 재판한 체증법칙 위반이 문제라는 겁니다. 라고 일관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비유는 이해를 쉽게 도와주는 좋은 수사법입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이 오해 없이 공통 부분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글이 우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문제되는 경우가 말하고 싶은 부분과 상관없는 다른 부분이 강하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말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라고 변명하던데, 이건 내 의도를 니들이 알아서 파악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지요. 최근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이준석의 대선 토론 발언이었습니다만 이 발언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법원 기록과 판결이 다 화장실 용변 처리용 휴지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까지 지내신 자칭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께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도 이분을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떠받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말이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현 언론인도 이봐요 한동훈 씨, 제품 표기에는 국내산이라고 적혀있는데 정작 공장에서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국내산 제품이라고 믿어야 하나요? 그러면 제조사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희대의 파기환송이 문제가 되는 건 대법원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법으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지를 써야 하는데 비데를 썼다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휴지가 없으니 휴지를 쓴 흔적도 없고 수도 계량기의 숫자는 그대로이니 비데를 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은 건 명백하고, 그렇다면 전자기록을 본 접속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며 깐족대지 마세요. 엉뚱한 비유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지금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한민국 법기술로 평생을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법비들이 필청해야 할 영상이 나왔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조희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정치 공작을 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분명히 소부의 심판권을 먼저 심리하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심리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으로 배당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전원합의체 지정을 해놓고 조희대가 좋아하는 재판연구관들에게 소위 별동대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7만여 쪽의 기록을 먼저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범죄 모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대법원 2부에 소부 배당을 한 다음에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 재지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심판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전에 불법적인 별동대의 작업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판을 세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희대의 직권
남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조이대의 사조직입니까? 대법원장이 불법하게 지시를 하면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까?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 7만여 쪽의 기록을 이틀 만에 심리했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을 내야 됩니다.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닌 이 사건은 사실심을 할 권한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으면서 대법원 판결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이대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내란당 국민의힘을 돕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헌정질서 유린의 내란 쿠데타 행위인 것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사법부는 민주주의 지탱의 최후 보루이어야 합니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양심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이보다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양심 선언에 답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조이대의 잘못을 응징해야 합니다. 양심이 없는 법비들에게, 헌법적 상식이 없는 법비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조이대의 불법에 당당하게 맞서 나갑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조이대를 탄핵하라! 조이대를 수사하라! 명태균에 묻힌 것이 바로 오세훈의 시정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들 역시 명태균 폭로급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07년도에 한강 수상택시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한강버스를 했고 이름만 또 바꾼 하나가 아니죠. 뭐냐면 김포 골드라인 교통 혼잡 폐쇄를 명분을 했는데 정작 김포까지는 운항조차도 안 와서 그 이유가 뭐예요? 김포의 의원님이 그때 서울시에 찾아오셔서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로 2순위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남 탓하셨네 또요 그렇게. 그지요 국회의원이 원치 비가 오면 않으셨는데. 뜨지 못하고 타고 가다가 멈추고 지하철 버스보다는 3배 걸리고 어떻게 이게 대중교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3,000원짜리 편도 요람사에 불과하다. 또 시장님께서 이제 뭐 실패가 다가오니까 힐링 기능이 있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다. 감성은 더 중요하다. 외국에는 관광상품이라는 말을 또 변명을 또 하셨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당초 목적의 절반이 시장님, 그겁니다. 서울링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거는 5천억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조 8천억이라고 그러던데?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는 기재부가 그렇게 꼭 해야 그 되나요? 심의 과정에서 밑에 공연장과 전시장을 넣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해서 그래서 2025년도에 규모가 커진 겁니다. 2025년도 금년에 착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성과가 없고 그건 기재부 제대로 심의 하지도 과정에서 않고 한강 버스는 멈춰버리고 당초에 없던 서울림은 기능을 착공도 안 넣으라는 하고 참고 이거 왜 이렇게 권유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일머리가 없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머리가 없이 하시는 평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고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서울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금 집값 문제 가지고 뭘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지금 토호제 지난번 강남 3구 해제했다가 정부가 재지정했죠.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소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공 토호제 이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강남 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그런데 수밖에 왜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장님이 그렇게 흐트러뜨린 그 집값 문제 그걸 가지고 왜 과도한 규제니 실패냐면서 비난을 합니까? 본인 탓을 해야죠. 시장님의 문제가 뭐냐면 뭔 일 있으면 남 탓이에요. 본인 잘못했다는 적이 없대요. 별로. 시장님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광진구 자양동에 전세권 14억 원 갖고 계셨죠. 네. 23년 5월 관세 입주하면서 현금으로 갖고 계셨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퇴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계셨겠죠. 반환받아야 그리고 그게 24년 말 기준으로 신고된 최신 재산 공개를 보면 미국 국적 주식 등 재산, 증권 자산이 10억 원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미국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전부 대부분 보니까 전부 미국 걸 사셨더라고요. 저희는 국내 주식 투자를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못하는 이유가 하고 싶으셔서 백지 신탁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죠. 네. 그래서 국내 주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을 구입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사로 나오게 된 14억 원 중 10억 원이 생겼는데 그 10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만 투자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 현금 재산이 예. 현금 그리고 재산이 다 있었고 자산 제가 여기 관리를 흐름을 보니까요. 예. 관보에 다 나와 있는 이 흐름이 그렇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주식 투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우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와 한강버스 간 체결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협약서 제13조는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 1항을 보시면 서울시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의 운항 결손력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실제로는 아니죠.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수상 택시가 얼마나 멋있게 출발했어요. 영화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꿈을 줬잖아요. 창대하게.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멈춰섰잖아요. 지금 등치 이미- 큰 수상 택시인 거예요. 지금 이미 한강버스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숫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대시설에서- 운영비가 200억, 연간 200억. 부대시설에서 그리고 하루 영업이 매우 잘 매일 되고 있습니다. 6천 명 이상 탄다고 했을 때 50억 수입. 그럼 나머지 150억은 어떻게 벌 겁니까? 광고? 그것도 잘 돼야 광고가 붙는 거예요. 지금 광고가 지금 지금 수상택시에서 남은 게 뭐 치킨집은 남아 있어요. 지금 광고가 수상택시 줄을 망했잖아요. 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께서 사업을 하실 때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오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야, 네 돈이면 그렇게 막 쓰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시장님께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서울 시민들은 서울을 옷의 훈의 놀이터이자 실험실로 내어주는 것입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